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넘기는 작은 습관, 바로 잠들기 전 간식이 근육을 젊게 되살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 들수록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무겁거나 계단이 버거워지는 경험 누구나 겪으시죠? 예전엔 가볍게 올라갔던 2층이 이제는 숨이 차고 장을 보고 돌아오면 허벅지가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불안했던 마음이 안도로 바뀌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충실한 동반자입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말이죠. 혹시 밤에 출출함을 느끼면서도 나이 들어서 밤에 뭘 먹으면 안 되라고 참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사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우리 근육을 늙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이 차이가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우리 몸은 밤사이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마치 집을 지으려는데 벽돌이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이죠. 더욱 중요한 사실은 60대 이후부터는 단백질을 먹어도 젊을 때만큼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동화, 저항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변환되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느냐가 더욱 중요해지겠죠.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72세 전직 교사 정혜인 씨는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친 뒤 밤 10시면 잠자리에 드는 것이 40년간의 습관이었죠. 그런데 68세쯤부터 아침에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관절의 문제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았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의사는 전체적인 근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밤에는 위를 비워야 숙면에 좋다는 생각으로 저녁 식사 후에는 물 한 모금도 드시지 않곤 했어요. 하지만 지인의 권유로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플레인 요거트 한 컵을 조금씩 떠먹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어요. 오히려 괜히 뱃속에 뭔가 들어있으니 답답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한결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그분은 마치 몸속에 윤활유를 넣은 것 같다고 표현하셨죠. 3개월이 지난 지금은 2층까지도 숨차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잠들기 전 소량의 단백질 간식이 밤새 근육 합성을 돕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잠든 동안에도 끊임없이 근육을 수리하고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충분히 공급되면 이 과정이 원활해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취침 30분에서 60분 전에 단백질 10g에서 15g 정도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는 플레인 요거트 한 컵이나 두부 150g, 삶은 달걀 하나 정도의 양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3일만 시도해 보시고 몸이 적응하면 2주 후부터 주 5일로 늘려보세요. 무엇보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몸의 반응을 살펴가며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하면 비싼 보충제부터 떠올리시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선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단백질에도 빠르게 흡수되는 것과
천천히 흡수되는 것이 있어요. 운동 직후에는 빠른 흡수가 좋지만 잠들기 전에는 천천히 소화되는 단백질이 훨씬 유리합니다. 마치 장작을 떼듯 천천히 오래 태워주는 것이 밤새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런 단백질을 서방성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 두부와 두유의 콩 단백질, 요거트, 그리고 달걀이 대표적이에요. 이들은 위에서 천천히 분해되면서 4시간에서 6시간에 걸쳐 아미노산을 꾸준히 혈액으로 보내줍니다. 이런 원리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68세 시계수리공 이상우 씨는 평생 정밀한 일을 해오시며 손목과 어깨 근육을 많이 사용해 오셨어요. 그런데 65세를 넘어서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어깨와 팔이 무거워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뻣뻣함이 이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도 문제였어요. 작업대 앞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몇 걸음 걸어야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분은 처음에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계셨어요. 그러던 중 건강 프로그램에서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 듣고 단백질 음료를 사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을 꾸준히 마셔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게다가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부담스러웠죠. 그때 이웃에 사시는 분이 두부를 추천해 주셨어요. 비싼 건 살 필요 없어요. 두부 한 모면 단백질도 충분하고 소화도 편해요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저녁 9시쯤 두부 150g 정도를 간장에 살짝 찍어 드시기 시작했어요. 첫 주에는 이런 걸로 뭔 변화가 있겠어라고 생각했지만 2주째부터 조금씩 다른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깨가 예전보다 가볍게 느껴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더욱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작업대에서 일어날 때 무릎의 뻣뻣함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후의 피로감도 예전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분은 마치 관절에 기름을 쳐준 것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3개월째가 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오후가 되면 손목이 아파서 섬세한 작업이 힘들어졌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육의 피로 회복이 빨라진 덕분이었죠. 이처럼 서방성 단백질은 우리가 잠든 동안 꾸준히 근육에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빠르게 흡수되는 단백질은 2시간 정도면 혈중 농도가 떨어지지만 카제인이나 콩 단백질은 밤새도록 안정적으로 아미노산을 공급해 주죠.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하고 드시면 될까요? 두부 150g, 플레인 요거트 120g, 삶은 달걀 1개, 무가당 두유 200ml 중에서 하나를 고정 메뉴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다른 걸 고민하면 귀찮아져서 포기하기 쉽거든요. 또한 가능하다면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기를 권합니다. 두부는 된장국에 넣어 끓이거나 두유는 살짝 데워서 드시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배려가 중요해요. 잠은 잤는데도 아침이 개운하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충분히 잔 것 같은데 몸이 무겁고 마치 제대로 쉬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증상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수면 중 근육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잠들고 나서 첫 2시간 동안 깊은 잠에 빠지는데 바로 이때 성장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면 키 크는 호르몬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수리하고 새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이 호르몬의 분비는 계속되지만 여러 요인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혈당이 불안정하면 성장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혈당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 몸은 그것을 안정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근육 회복에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지거든요. 마치 응급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문제를 몸소 경험하고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70세 재봉사 문지연 씨는 40년간 재봉틀 앞에서 일해오시며 정교한 바느질 작업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65세 이후부터 잠자리에 들어도 새벽 2시나 3시에 자주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서 결국 4시간에서 5시간밖에 못 주무시는 날이 많았어요. 게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특히 종아리와 발가락에 갑자기 쥐가 나서 잠에서 깨는 일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은 있었죠. 낮에는 바느질을 하다가 어깨와 목이 뻣뻣해지는 시간이 점점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은 집중해서 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0분만 지나도 목과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분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밤에 달콤한 과자 대신 요거트를 먹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도 예전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다가 식습관을 바꾸니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문지연 씨는 평소 저녁 식사 후 달콤한 과자나 사탕을 조금씩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 정도 단맛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매일 밤 과자 서너 개씩은 드셨죠. 하지만 이를 그릭 요거트 한 컵과 아몬드 한 줌으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입이 심심해서 자꾸 단 걸 찾게 되었어요. 하지만 참고 계속 해보니 2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깨더라도 다시 잠들기가 전보다 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던 것이 2주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한결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3개월이 지난 지금은 밤에 한 번 깨는 일도 드물어졌고 6시간에서 7시간은 연속으로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낮에 바느질할 때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예전처럼 2시간은 연속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혈당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요거트의 단백질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밤새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아몬드의 좋은 지방은 이 과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결과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방해받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먼저 달콤한 간식 대신 단백질과 견과류 조합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거나 두부에 호두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시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대신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 같은 것으로 대체하시면 좋습니다. 밤에 달콤한 간식이나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작은 방심이 우리 근육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함정은 과자와 아이스크림입니다. 이런 달콤한 간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롤러코스터를 만듭니다. 혈당이 급등하면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고 이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요. 또한 혈당이 급락할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는데 이 호르몬은 근육을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많은 분들이 맥주 한 캔이면 잠도 잘
오고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간은 이를 해독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근육을 만드는 일은 나중으로 미루어지죠. 게다가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과 매운 음식입니다. 저녁 늦게 마시는 커피나 자극적인 라면은 잠들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몸이 소화에 에너지를 쓰느라 근육 회복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요. 네 번째는 의외로 일부 단백질바입니다.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분표를 보면 설탕이 첫 번째나 두 번째 재료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제품들은 단백질보다 당분이 더 많아서 오히려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런 함정에 빠져 고생하다가 벗어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4세 버스 안내원 강민호 씨는 35년간 버스에서 일하시며 승객들을 안내하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오랜 시간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와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갔어요. 그분은 퇴근 후 피로를 풀기 위해 매일 맥주 한 캔을 마시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또한 맥주와 함께 달콤한 과자나 견과류도 자주 드셨어요. 하지만 70세를 넘어서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들기는 쉬웠지만 새벽 3시나 4시에 자주 깨어났어요.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서 결국 4시간에서 5시간밖에 못 주무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침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다리가 휘청거리고 화장실까지 가는 몇 걸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10분. 거리도 중간에 한 번씩 쉬어야 했죠.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병원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술을 끊고 밤 간식을 바꿔보시라는 것이었어요. 강민호 씨는 처음에 반발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습관을 갑자기 바꾸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하셨죠.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증상 때문에 결국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맥주를 끊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대신 목이 마르면 따뜻한 우유나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달콤한 과자도 저지방 요거트로 바꿨죠.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습관적으로 냉장고를 열어보게 되고 입이 심심해서 계속 뭔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깨더라도 다시 잠들기가 전보다 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 빠짐이 덜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더욱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6시간은 연속으로 잘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휘청거리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까지도 쉬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째인 지금은 새벽 각성이 거의 사라졌고 보행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분은 술 한 잔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고 놀라워하셨어요. 실제로 알코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근육 회복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함정들을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간식을 선택할 때는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당류가 8g 이하인 제품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각설탕 2개 정도의 양이에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알코올, 카페인, 튀김류를 멀리하세요. 대신 따뜻한 우유, 허브차 또는 단백질이 풍부한 간식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2주만 참고 견디시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을 거예요. 단백질만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 왜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단백질 혼자서는 근육을 제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들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근육 합성이 원활해져요. 칼슘은 근육이 수축할 때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 이완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연은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효소의 보조인자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처럼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 협력해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미네랄들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챙겨야 합니다. 단순히 영양제로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런 미네랄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69세 화단관리 보조 박나영 씨는 동네 아파트 화단을 가꾸는 일을 하고 계세요. 꽃과 나무를 돌보는 일이라서 하루 종일 쪼그려 앉거나 무거운 화분을 옮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65세 즈음부터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에 피로가 빨리 쌓이기 시작했어요. 오전에는 괜찮았지만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거워져서 일의 능률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서 몇 초간 그 자리에 멈춰 서야 했죠. 그분은 건강 정보를 찾아보다가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부와 두유를 꾸준히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뭔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라는 정도의 미미한 변화만 느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두유 한 잔, 저녁에는 두부 한 모를 간장에 찍어 드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2개월째부터 조금 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 근육의 피로가 예전보다 늦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후 2시쯤 되면 다리가 무거워지던 것이 4시쯤까지는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릎의 뻣뻣함도 조금씩 줄어들어서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예전만큼 어색하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루 종일 화단 일을 해도 예전처럼 다리가 무겁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집에서 동네 시장까지 800m 정도 되는 거리를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중간에 한두 번은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거든요. 6개월째인 지금은 더욱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세요. 주말에는 좀 더 먼 거리에 있는 공원까지 산책을 가실 수 있게 되었고 화단 일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두부와 두유가 이런 힘을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두부와 두유의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의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콩으로 만든 식품들은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서 뼈와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미네랄들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요거트, 두부, 견과류, 달걀, 노른자 같은 자연식품을 조합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에 아몬드를 넣거나 두부에 깨를 뿌려 드시는 식으로 말이죠. 실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주 5일 실천을 목표로 하되 달력에 체크박스를 만들어서 매일 표시해 보세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지속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한 요거트, 두부, 견과류 세트를 냉장고 맨 앞에 두어서 매일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팁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처음 한 달은 몸이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2개월째부터 본격적인 변화를 기대해 보세요. 3개월이 지나면 분명히 예전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오늘 밤 두부 반모, 요거트 한 컵, 삶은 달걀 반쪽 같은 작은 선택이 내일 아침 발걸음을 바꾸고 5년 뒤의 근육 나이를 지켜냅니다. 정혜인 씨의 계단 오르기, 이상우 씨의 작업 후 피로감, 문지연 씨의 숙면, 강민호 씨의 아침 컨디션, 박나영 씨의 보행 능력.
모두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지금이 사실은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우리의 노력에 성실하게 반응해 줍니다. 다만 젊을 때와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뿐이죠.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달콤한 과자 대신 요거트 한 컵, 맥주 한 캔 대신 따뜻한 두유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2주 후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3개월 후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밤의 간식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한 선택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든든한 근육이 되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